네, 뭐 오늘 이제 시장이 어제 미국 증시의 낙폭이 별로 깊지 않았기 때문에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개별 종목들 흐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이 이제 그야말로 개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스토리나 어떤 경제 환경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국제 정세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필수 소비재 안에는 이제 식량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 쌀이 있어도 그거 소위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뭐 장작이 됐든 가스가 됐든 소위 뭐 전기가 됐든 이런 게 없으면은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고 가는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재 중에는 식량과 에너지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더 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제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든 관련된 종목을 좀 우리는 봐야 된다. 물론 제가 이 지지난 달에 소개드렸던 이 GSE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GSE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을 해서 한 100% 넘게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그 종목들은 뭐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주를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들 점검을 좀 해보면은 화성산업이 드디어 60%를 넘겨서 64.66 기록하고 있고 또 형제 간의 그 소위 지분 경쟁 내지는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그 기대가 되는 것이 이 종목의 그 지분 구조뿐만 아니라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어떤 재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짜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서 결국 그것이 이제 주주 간의 어떤 지분 경쟁까지 붙게 되면은 뭐 과거 대한항공 같은 그런 큰 회사의 경우도 있지만 이 작은 회사가 에너지 이런 그 지분 경쟁이 붙으면은 상당한 그 시세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1차 목표치 3만 원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엔 3만 원 정도는 그냥 가볍게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뭐 여기도 눈에 보이지만은 여기가 이제 안드로메다인데요. 이게 은하계 끝이죠. 우리 은하 끝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이걸 끌고 위쪽으로 가고요. 지금 장이 어쨌든 지수가 안 가고 종목이 가는 그런 장세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어떤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또 내수주이면서 저평가돼 있고 또 이 가치주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모멘텀 새로운 어떤 그 내에 있으면서 지분 경쟁이라든지 또는 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M&A라든지 이런 쪽에 모멘텀 발생하게 되면은 데이세 한번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익 극대화 꼭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어제 형제 간의 지분 경쟁 소식이 나왔으니까 이게 형제 간에 싸우는 거니까 이게 악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네. 그 외에 물론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악재일 수 있죠.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싸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는 또 다른 거죠. 형제 간에도 이제 지분이나 경영권을 두고서는 소위 피도 눈물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할 때 정정당당하게 또 지분 경쟁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종목이 제대로 된 모멘텀을 갖고서 제가 화성산업은 건설주의 대장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진짜 대장주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수익 극대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증시 격언에 손 안에 든 새는 놓치지 말라. 이 종목은 우연히 여러 품으로 날아온 한 마리의 파랑새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잘 키워서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잠깐 리뷰를 안 했던 종목 중에 CJ 프레시웨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CJ 프레시웨이가 이제 며칠간 좀 쉬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쉬다가 오늘 드디어 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업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목표치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8,000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뭐 무난하고요. 여기 간 다음에 좀 쉬겠지만은 수익 극대화하면서 이게 돌파가 되면 여기도 보입니다. 얼마? 75,000원까지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익 극대화 종목이고 이 지수가 뭐 빠지든 말든
말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던 말던 또 고물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있던 말던 가치주, 내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들은 계속 올해 내내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관련 종목 중에서 필수 소비재 중에 주로 제가 음식료나 뭐 이런 쪽, 뭐 화이트 맥주 어제 그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만 술, 그다음에 뭐 음식료 이런 종목들 좀 주로 갖고 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식량과 에너지는 이제 똑같이 필수 소비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11,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성 화인텍입니다. 자, 이 전문가님 그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라고 하셨는데 뭐 이 석유나 또는 가스나 뭐 이런 종목을 직접 안 갖고 오시고 오늘은 동성 화이텍이라는 그 가스가 아니라 가스를 운반하는 배와 연결된 종목을 갖고 오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럽이 지금 LNG를 많이 쓰고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입선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카타르나 또는 뭐 소위 미국이나 또는 호주 이런 나라로 수입선을 바꾸게 되면 이거 러시아와 이제 가스를 이제 수송하는 데 쓰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수단은 가스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묻어놓은 관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일단 그 미국이나 유럽이 발표한 1차 제재에 결국 가스관 이 두 번째 만든 그 가스관은 폐쇄하고 승인을 해주지 않고 운영이 안 된다면 결국 유럽은 가스를 또 사오려면 배로 실어 와야 돼요. 뭐 그걸 또 일부는 뭐 가스 같은 거는 이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예를 들면은 소위 그 비행기로 실어 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배 위에서 배로 실어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LNG선과 관련된 발주가 최근에 급속히 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설명하면 러시아 문제는 장기화될 것이고 서방의 대러시아 가스 수출을 가로막는 그런 이런 제재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수급하는 유럽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LNG선을 이제 발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 동성 화인텍인데요. 이 종목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벌써 많이 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카본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12.6%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제가 이런 자리에 소개드렸던 종목이 뭐 클래시스라든지 CJ 프레쉬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소개드렸었는데 다 시세들이 많이 났죠.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요. 그런 자리에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모멘텀만 살짝 달라 보이지만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이 어차피 필수 소비재인데 과거에 이거 에너지주, 가스나 뭐 이런 쪽과 관련된 종목만 찾았지만 이제 LNG 선도 결국 에너지 관련주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왔고 오늘 뭐 미포조선이라든지 또 STX라든지 이런 그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일단 아마 이번 에너지 대란은 우리나라의 조선주들의 엄청난 호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방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을 일단은 닫는 걸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대안은 배로 날릴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리 조선사들의 앞으로 호황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된 자료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바로 동성 화인텍입니다. 뭐 이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니까 다 아십니다. 이 가스선에 이제 LNG를 가져갈 때는 가스 상태로 갖고 가는 게 액화시켜서 가죠. 근데 액화시키자면은 저온에서 이제 액화를 시켜가지고 갑니다. 가스를 액화시켜서 가는 액체로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낮은 초저 그런 온도를 배에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소재를 만드는 회사니까 당근 소위 이 LNG를 나를 때 많이 LNG선을 만들면 반드시 이 보냉제도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점 참고해서 이 종목은 반드시 앞으로 뭐 2, 3년 정도는 적어도 서방이 러시아의 가스 수출을 막겠다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의 LNG선 수주가 늘었다는 기사가 당연히 있었으니까 수혜를 입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잠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노스트림 2라고 해야 되는 스트림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가스가 새로 신설을 했는데 이거 승인을 독일이 안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뭐 이제 물 건너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가스관만 열심히 만들어 놓고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이리로 오게 돼 있는 가스가 분명히 이게 식량하고 에너지는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 쓸 수 없으니 결국은 카타르라든지 호주라든지 또 미국으로부터 유럽은 배를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LNG 발전 수요는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이게 뭐
뭐 전쟁이 나서 좋다 또는 뭐 이거는 그 전쟁 수혜주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지 마시고 시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재지변이나 국제 정세 변화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폭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진단 키트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 시젠 같은 종목이 뭐 저점에서 그러면 한 7배, 8배가 가는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런 쪽에 트렌드가 만들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도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자료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동성 화인텍 이제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러시아 이슈로 또 인해 가지고 이제 관련된 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조선 쪽이. 네. 근데 이제 노드스트림 2가 이제 독일 쪽에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천연가스도 솔직히 좀 올랐는데 네.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 전망이 결국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천연가스 가격 전망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천연가스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 배우죠 경제 시간에 배우면 수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급 곡선은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되죠. 생산량이 늘어나면 아무튼 생산비도 늘어나니까.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단절이 되면서 점프한다 그러죠. 갑자기 확 줄어버리게 되면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 곡선이 확 줄어버리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그 러시아의 공급이 중단이 됐는데 다른 쪽에서 가스를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가스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스가 충분히 생산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채굴하고 이런데 1년 이상 걸리니까 제가 판단하는 관점 내년 이맘때까지도 아마 가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공권의 행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종목에 대한 목표치는 1차 목표치 4만 네, 이 1차 목표치는 동성 화인텍입니다. 이 종은 12,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18,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